안녕하세요. 북강주 동아간호학원의 원장 이현경입니다. 자, 저희 학원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내용을 이렇게 심화학습으로 가끔 올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위장관, 구조와 기능,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간단히 접근해 볼 생각인데요. 자, 그림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위장관을 그려놓은 거죠. 자, 보면 식도, 물론 그림을 생략했는데요. 구강도 있고요. 그리고 인두가 있겠죠. 음식을 먹으면 구강에서 인두를 거쳐서 식도로 가겠죠. 그리고 위, 그렇죠? 그리고 소장, 그리고 대장, 그리고 마지막은 항문이겠죠. 이렇게 메인 트랙트에 해당하는 주요 기관의 부속 기관으로서, 자, 여기 빨갛게 그려져 있네요. 간에서 만드는 담즙이 농축 저장되는 담낭. 그리고 노랗게 보이죠? 좀 숨어 있네요. 위 뒤쪽으로. 당근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요. 췌장입니다. 얘네들은 간담독이라고도 부르고요. 주요 기관이 아닌 부속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맹장 끝에 붙어 있는 얘는 충수. 자, 이렇게 각각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자, 소장과 대장은 각각의 종류들이 있죠. 소장은 시작하는 첫 부분에 25cm 정도가 되는 12지장, C자 모양으로, 여러분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있죠? C자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 바로 아래가 있는 거죠. 다시 지우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12지장 밑에는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회장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소장의 종류로 가볍게 기억하시고요. 대장도 종류를 살펴보면요. 자, 대장이 시작하는 지점인 여기를 우리는 맹장이라고 하고요. 맹장에 붙어있는 이것을 충수라고 하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상행결장, 옆으로 가는 횡행결장, 아래로 내려가는 하행결장,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S상결장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지우고 다시 깔끔하게 해놓고 필요한 부분을 설명 써보겠습니다. 자, 대장은 이렇게 맹장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대부분은 결장이죠.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까지가 모두 다 결장이어서 대장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요. 자, 이 부분은 직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직장이고요. 직장 밑에는 항문이 부착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물을 먼저 봤다면, 자, 여기서 먼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액이 이 모든 위장관에서 소화액이 분비돼요. 한번 써볼게요. 소화액의 분비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최종 분해산물이 되죠. 최종 분해산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최종 분해산물을 우리는 다른 말로 흡수 가능한 형태라고 하겠죠.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전환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화액들이 분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분해산물이 되어지고 나야 혈액으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탄수화물은 많은 소화효소들의 도움을 받아서 포도당이 되어져야 되겠죠. 포도당이라는 최종 분해산물이 돼야 되고요. 단백질, 우리가 먹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미노산이 최종 분해산물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됩니다. 지방산과 그리고 글리세롤이 됩니다. 조금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자, 지방은 지방산, 그리고 글리세롤. 자, 이렇게 변환이 되어져야만 우리 몸에서 흡수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각
분비물에 대한 소화액이 과연 어디에서 분비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몸에서 소화액이 분비가 되어져야만 최종 분해산물이 된다면 각 장기에서 어떤 소화액이 분비가 되어지고 이 소화액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강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은요, 푸티알린이죠. 푸티알린이라는 소화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푸티알린은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푸티알린은 탄수화물 소화효소입니다. 그래서 전분, 다당류에 해당하는 전분을 메가당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전분을 메가당으로 바꿔줘야 하고요. 자, 이렇게 또 소화효소들 중에 전분을 메가당으로 바꾸는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췌장에서도 나옵니다. 아밀라제라고 하죠. 아밀라제가 췌장에서 분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능 역시 똑같습니다. 전분을 메가당으로 바꿔줍니다. 그 기능이 매우 강렬하죠. 푸티알린보다 훨씬 강렬한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중에 인벨타제, 그리고 말타아제, 그리고 락타아제라는 소화효소들이 또한 탄수화물 소화 과정에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인벨타제는 서당, 즉 자당이라고도 하죠. 서당을 과당과 그리고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타아제는 메가당을 조금 전에 우리는 푸티알린과 아밀라제는 전분을 메가당으로 바꾼다 그랬죠? 그러나 메가당은 최종 분해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타아제의 도움을 받아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락타아제는 유즙 속에 들어있는 당, 즉 유당을 갈락토스로 바꿉니다. 갈락토스. 이 갈락토스는 최종 분해산물인 포도당까지 간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나 설명할까요? 이 갈락토스는 일단 흡수할 때는 갈락토스 형태이지만 간에서 분비가 되어지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포도당까지 가야 우리 몸에서 활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소장에서 분비되는 것까지 하다 보니 우리는 자, 한번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최종 분해산물은 포도당까지 가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포도당까지 가는데 관련되어져 있는 소화효소들은 이것들입니다. 자, 구강에서부터요. 푸티알린, 소장에서 인벨타제, 말타아제, 락타아제, 췌장에서 아밀라제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분해산물인 포도당까지 가게 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위에서도 소화효소가 나오는데요. 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는 펩신입니다. 이 펩신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아직 최종 분해산물까지 가지 못하는 중간 단계인 펩톤까지 전환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소장에서 나오고 있는 에렙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있거든요. 이 에렙신은 펩톤을 최종 분해산물인 아미노산이 되도록 합니다. 아미노산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는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는 아예 단백질을 최종 분해산물인 아미노산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꿉니다. 근데 단백질 소화효소는 좀 외우기가 쉬워요. 자, 이미 좀 눈치채셨나요? 자, 단백질의 최종 분해산물은 아미노산인데 모든 소화효소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은 신이죠. 펩신, 에렙신, 트립신의 도움을 받으면 단백질이 최종 분해산물인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어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방이요. 자, 지방이 소화 흡수되기 위해서는 간에서는 담즙이 나와야 합니다. 담즙.
담즙이 분비가 되어지면 이 담즙은 우리가 섭취한 지방을 녹여버려요. 녹여서 지방을 유화시킨다, 녹인다,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소화하기 좋은 형태로 바꾼다. 이것까지가 담즙에서 하는 일이고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제가 있습니다. 리파아제라는 소화 효소는 이제 유화된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릴로 전환합니다. 줄여서 지방산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전환합니다. 그러면 지방의 최종 분해산물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방의 최종 분해산물을 봐보면 지방은 지방산 그리고 글리세롤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담즙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리파제 도움을 받아야 최종 분해산물이 되어집니다. 어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최종 분해산물, 즉 흡수 가능한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외장간의 요소에서 적정한 소화액이 이처럼 분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 구강에 대해서 조금 더 봐보고 싶은 것은요. 자, 구강에는 타액이 분비가 되죠. 그러기 위한 침샘을 타액섬이라고 합니다. 타액섬. 자, 이러면 침샘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봐보면 여기가 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 앞쪽 아래쪽에가 꽤 큰 그러니까 침샘이 분비가 되는 타액선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이하선이라고 합니다. 이하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턱하고 이렇게 각진 부분, 턱의 하골의 각진 부분은 악하선이라고 합니다. 악하선. 그리고 혀 아래에 아주 조그만 타액선이 있죠. 이것은 혀 아래에 있다 그래서 설하선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모두 다 침샘, 즉 타액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요, 이 이하선이 그림에 보다시피 어때요? 가장 크죠? 그런데 가장 큰 이하선에는 염증이 잘 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는 이하선염이라고 합니다. 이하선염인데요. 유행이 잘 된다 그래서 앞에 붙여보면 유행성 이하선염. 그러면 이하선은 위치가 이렇게 귀 앞쪽, 뺨 쪽에 있다 보니 볼이 이따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볼이 엄청 커지고 열이 나는, 부어오르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볼거리라고도 부릅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다른 이름으로 볼거리라고 하죠. 자, 그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자, 위는요, 이렇게. 자, 전체적인 위의 모습은요, 이렇게 J자 모양으로 생겨 있다 라고 하죠. 예, 그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여기, 그리고 여기, 즉 다시 말해서 위의 입구, 즉 식도와 위가 만나는 부분의 관략근은 분문관략근이라고 하고 줄여서 분문부라고 합니다. 관략근이라 함은 쪼여지는 거죠. 꽉 쪼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식도에서 위로 음식이 잘 내려오도록 하긴 하나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되지 못하도록 하는 관략근이 분문관략근, 즉 분문부라면 자, 그 밑에 위와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관략근도 있죠. 이것은 유문관략근이라고 해서 유문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주 상식적이지만 문제에서는 거론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면 횡격막을 기준으로 횡격막 아래쪽을 복강이라고 하고요. 위는 J자 모양으로 이렇게 부풀려 있기 때문에 이쪽은 우측이고 이쪽은 좌측이라면 어때요? 좌측에 상복부에가 있죠. 그래서 위의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은 좌상복부에 있다. 좌상복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것도 뭐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소장에서 우리가 좀 기억으로 남겨두면 좋겠다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위가 있습니다. 위에서 바로 이어지는 소장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해서
C자 모양으로 이렇게 12지장이 있지요. 그런데 이쪽에는 이렇게 간이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췌장이 묻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간에서는 어때요? 담즙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자, 간의 우엽과 좌엽에서 담즙을 만들어내면 그 담즙이 담낭에 모입니다. 자, 여기는 담낭입니다. 담낭에 모여있는 담즙은 12지장으로 이렇게 해서 개구를 합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하게 보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있는 이 관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최관, 총담관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이 관의 이름은 총담관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담낭에 고여있는 담즙을 12지장으로 보내기 위한 통로인데요. 이 통로의 이름은 총담관입니다. 다음에 자, 또 요번에는요. 자, 췌장 안에도 관이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췌장 안에 묻혀 있는 이 관을 통해서 췌장에서 만들어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라는 소화 효소를 써볼까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라는 소화 효소를 12지장으로 보내는 중요한 관이 있는데요. 얘는 췌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어디로 계구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위에서 연결된 12지장이죠. 자, 12지장 색깔 놔볼게요. 여기는 12지장인데요. 자, 12지장으로 볼게요. 12지장으로 자, 계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관이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하나는 총담관인데요. 담낭에서 농축 저장되었던 것을 12지장으로 보내는 관이고요. 이번에는 췌장에서 만들어진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를 가지고 12지장으로 계구하는 관은 뭐냐? 췌관입니다. 그래서 12지장으로는 매우 중요한 총담관과 췌관이 전부 12지장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12지장은 굉장히 많은 소화 요소들이 총집결하는 장소죠. 그래서 소화액이 굉장히 많은 다량의 소화액이 여기에 집결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가장 왕성한 소화작용, 즉 최종 분해산물로 만드는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의 음식을 흡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요거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자, 요번에는 다시 뭐를 볼까요? 자, 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요? 자, 간을 보기 위해서 자, 위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장이 뻗어 있지요. 이쪽에는 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 장기 중에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위장관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자, 표현을 드려볼까요? 음식을 먹어서 흡수된 성분은 모두 다 일단은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으로 들어가는 아주 특이한 혈관의 통로들이 있는 건데요. 이 혈관을 간 문맥이라고 합니다. 간 문맥, 이것도 가끔 국가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 문맥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간에 어떤 질환이 있다고 할게요. 간의 질환, 특히 간암이나 간경화증이 되어지면 간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겠는가? 자, 간 문맥을 타고 위장관에서 흡수된 성분이 전부 간으로 가서 대사작용 또는 해독작용을 거쳐야 되는데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흡수된 성분을 가지고 가지 못하겠죠. 딱딱해져 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는가? 자, 간 문맥압이 어때요? 상승하겠죠. 자, 한번 써볼까요? 문맥, 간 문맥, 즉 문맥압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 혈관들에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복강 내에 가득가득 채워질 거고요. 혈관이 시작하는 위장관의 많은 혈관들은 파열돼 버릴 겁니다. 이 혈관들이 파열돼요. 자, 다시요. 혈관이 파열된다고요. 그러면 혈관이 뻥뻥 터지면 뭐가 될까요? 네, 토혈. 입으로 피를 토해내고요. 항문으로 혈변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 질환은 그 정도가 심각해질 때는 결국은 피를 흘려서 사망한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정리해 보자면, 자, 이렇게 표현 들어보겠습니다. 간에 질환이 생겨지면 문맥압이 상승한다. 여기서 여러분을 하나 알아두라고 하고 싶은 거는, 위장관에서 흡수된 모든 것은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간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간에 질환이 발생하면 문맥압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문맥압이 상승하면, 자, 간 문맥에 있는 혈액 성분의 수분 있죠. 혈액의 절반은 물이니까요. 이 수분 성분이 빠져나와서 복강 내에 축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네, 그것을 우리는 복수증이 생겼다, 복수가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써볼까요? 예, 복수. 그래서 복수증이 생겨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기야는 이제 간으로 가는 간 문맥의 시발점은 위장관인데, 위장관에 있는 혈관들이 뻥뻥뻥뻥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피가 막 터지면 이렇게 역류돼서 구강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변으로 섞여 나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토혈과 혈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좋겠죠. 다시요. 간에 질환이 발생하면 복강에는 물이 차고요. 복수. 그리고 그 다음에 토혈과 혈변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에 분포되어 있는 특수한, 즉 위장관에서 흡수된 성분이 간으로 가고 있는 특수한 간 문맥 때문이다. 간 문맥압이 상승하면 그러한 점이 발생하는 거다. 이것도 더러는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지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췌장에서는 뭐를 공부해 볼까요? 췌장은 특이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랑게르한스 섬 또는 랑거한스 섬이라고 합니다. 랑거한스 섬에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는데요. 랑거한스 섬에는 알파 셀이 있고요. 알파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알파 세포에서 분비하는 것은 글루카곤이라는 혈당치를 높이는 호르몬을 내놓고요. 자, 다시 써볼게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내놓고요. 베타 세포에서는 엄청 유명하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놓죠. 그래서 이 랑거한스 섬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하는 일은 뭐냐? 혈당을 조절하는 일을 할 거다. 다시요. 췌장은 랑거한스 섬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도 췌장이다. 이런 점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고요. 그런 점에서 더러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췌장은 매우 특이한 장기거든요. 자, 췌장은 췌장액을 분비하기도 하고요. 췌장액으로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같은 소화액을 분비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전혀 관련이 없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호르몬을 분비한다. 예, 이 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췌장액을 분비하는 것은 소화기계 기능이며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은 어때요? 내분비계 기능이다. 그래서 내분비계 기능과 그 다음에 소화기계 기능을 모두 다 하는 곳이 어디인가? 글쎄요. 요즘에 꽤 여러 번 국가시험에서 봤던 것 같아요. 자, 췌장은 소화기계 기능도 하지만 내분비계 기능도 한다. 다시요. 췌장액을 분비하기도 하지만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예,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소화기계, 즉 위장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각 구조들에 따라, 자, 다시요. 우리 몸에 있는, 자, 색깔을 한번 좀 강하게 다 볼까요? 자, 구강과 위, 그리고 소장, 간, 췌장. 자, 어디요? 위, 구강, 소장, 대장, 또 췌장도 표현해놨고요. 또 간, 등등. 그런 다음에 당랑, 충수, 항문 이런 식도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화기계라고 하고 이것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특별한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소화기계는요. 어느 부위에서 특별히 흡수하는 성분들을 알고 있는가? 이거를 문제로 제시하기도 하죠. 위에서 특별히 흡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과 알코올을 흡수합니다. 위에서는 당과 알코올을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이거는 설명이 나갔습니다. 자, 소장에서는 우리가 먹은 대부분의 음식을 흡수하는 것은 어디니? 그러면 소장이다.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대장은 특별히 어떤 것을 흡수하는가? 예, 대장은 수분을 선택적으로 흡수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설명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이어서 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결장루수를 했습니다. 결장루수를 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인공항문술을 한 거죠. 그럼 대장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고 이제 복벽에 인공항문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꽤 중요하게 보는 간호 접근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기도 하냐면,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은 수분을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그랬는데 대장의 대부분을 많이 잘라내버렸다. 그러면 수분 흡수가 잘 될까요? 수분 흡수율이 그만큼 낮아지겠죠. 그래서 고로 탈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겠네요. 자, 그래서 가끔 최근에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결장루술 환자의 경우에는 수분 섭취량을 특별히 더 신경 쓰고 늘리도록 노력해라.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탈수에 빠질 거다. 이것을 문제로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어때요? 좋을 것 같죠? 다시요. 대장암 환자가 결장루술을 했을 때는 선택적으로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수분 흡수율이 떨어져서 탈수에 빠진다. 그래서 수분 섭취량을 증가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장관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